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영채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고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확인 설명 누락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할 때에는 중개 대상물, 즉 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라든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또는 그 부동산의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 아니면 또 그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기타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등기상 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장부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중개 의뢰인인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자인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고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2016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판결들을 5년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개 사고가 바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확인 설명 누락으로 인한 중개 사고인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에 있어서 법관이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즉 산정할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당연히 고려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원고인 중개 의뢰인의 과실도 고려해서, 즉 과실상계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중개 의뢰인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중개 사고에 대한 예방법은 당해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적 장부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 살펴보고 권리관계나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서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적 장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항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이 있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즉 직접 답사해서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어떤 하자나 어떤 문제가 없는가 또는 그 부동산의 입지 조건이나 그 주변 환경이 어떤가 등등을 살펴보고 확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부동산 중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그 주택에 먼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각 세대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 기간을 확인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지 않고, 즉 누락시켜서 발생하는 중개 사고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중 일부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3,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한 그
경매가 이제 진행돼서 경매 절차에 있어서 당해 다가구 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 의뢰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런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원고인 임차 의뢰인에게 금 2,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 판결은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차 의뢰인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그 판결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 의뢰인에게 당해 주택에 이미 입주한 각 세대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 기간, 즉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이죠. 그 기간도 확인 설명해주고 그 자료 제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례 입장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주택의 임차 의뢰인들이 그 주택의 담보대출금, 즉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전에 먼저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그 임차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해 주자는 것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로 하자면 집주인에게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모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든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이 나오는 확정일자 열람을 해서 출력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도 아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에 응해주는 집주인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먼저 입주한 각 세대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합한 총액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많고 어떤 집주인은 내가 왜 그것을 알려줘야 되냐며 화를 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게 되면 그 집주인과 거래를 끊자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충 뭐 임대차 계약서 쓰고 단독주택을 임대하던 그런 구태에 의한 방식 내지 습관이 아직도 존재해서 그러한 현실이 법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사고가 터지면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자료 요구에 집주인이 거부한다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그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입주한 각 세대별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 설명하지 않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중개 대상물이 경매에 붙여져서 중개 사고가 터지면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6, 제3항과 제6항 동시행령인 대통령령 제6조에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즉 소유자 및 임대인 또는 먼저 입주한 각 세대의 임차인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자인 이해관계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해서 당해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시행령인 대통령령, 대법원 규칙 내지 예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6 제4항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동시행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공개 요청권을 부여하고 대신 그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 사고를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한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간편한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해서 당해 중개대상 부동산에 먼저 입주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각 세대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도 수월하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정보 제공 요청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대한 열람하기가 있습니다. 그 열람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 밑에 확정일자 열람하기가 나옵니다.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창이 열리는데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 요청 기간을 입력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이 문제인데요. 선택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보공개 요청권자인 당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유자 내지 임대인 그리고 먼저 입주한 각 세대별 임차인 그리고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 예기로 정한 자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 열람 신청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동시에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임대인을 선택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에 선택한 임대인이 나오고 임대인의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법인카드 중에서 선택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해관계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인 관련 사항을 입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나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련 자료 내지 정보를 집주인이 제출 내지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중개대상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고 임차 의뢰인이 굳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음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이라고 기재하고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개대상물인 당해 주택에 근저당 등 그 담보 설정으로 인한 대출이 많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입주한 각 세대별 임차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중개 사고를 막는 첩경이겠죠. 지금까지 시청 또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유형의 중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